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페닐에타노이드 성분과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기억력 증진,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는 콜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로부터 오래 살고 늙지 않게 하며 기쁨을 주는 장수식품으로 이름 불렸으며 노인에게 건강식품으로 좋다고 알려져 내려온 이 식품은 바로 초석잠입니다. 꿀풀과에 속하는 석잠풀의 뿌리 열매이며 누에를 닮았다고 하여 누에 잠자를 사용하여 초석잠이라 칭하죠. 초석잠은 누에형과 골뱅이형이 있는데 골뱅이 호라처럼 생겨서 땅속의 다슬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혈관에 좋은 초석잠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석잠의 효능, 초석잠 먹는 방법, 초석잠 고르는 법, 초석잠 효능. 첫 번째, 초석잠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한국자원 식물학회 초석잠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 연구에 따르면 초석잠 성분 중 페닐에타노이드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인지능력, 기억력 등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특히 콜린은 뇌세포에 직접 작용해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기억력 증진, 뇌경색, 치매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석잠은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에는 알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긴산은 어혈과 적혈을 풀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넓혀주며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초석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에는 올리고당 성분이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이뇨작용을 해 노폐물 배출, 체내 발생하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초석잠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항균 작용이 뛰어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여러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초석잠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에는 스타키드린 아르지닌 성분이 풍부해 간 건강 증진, 간 질환을 예방하며 스타키드린 성분은 체내 독소 제거와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 초석잠은 아토피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 달인물로 세안을 하면 항균 작용을 해 아토피 예방과 개선,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초석잠 먹는 법. 초석잠 먹는 방법은 찌개, 차, 장아찌, 잼 등 다양한 형태로 요리가 가능한데요. 가장 편한 방법은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생 초석잠을 잘게 썬 것을 팬에 향기가 나도록 볶아두고 하루에 3에서 5g씩 달여 마시거나 초석잠 분말을 구입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먹을 때는 농약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인증 유기농 쪽을 확인하면 좋겠죠. 생 초석잠을 먹을 경우에는 먹을 만큼 10분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생제 40g에 우유나 두유 한 팩을 넣고 같이 갈아 마시면 됩니다. 고르는 법. 생 초석잠의 구입 시기는 12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간혹 3, 4월까지도 수확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뿌리의 영양분이 응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지나면 말린 초석잠이나 가루 초석잠을 구입하면 좋겠죠. 초석잠 손질법은 흐르는 물에 사이사이에 있는 흙과 이물질을 부드러운 솔로 살살 문지르며 여러 번 헹구어냅니다. 초석잠 보관은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생 초석잠은 세척하지 않고 냉장고에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초석잠 부작용입니다. 여성 자궁 수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피해야 하며 몸이 허약하거나 냉한 사람, 장이 찬 사람 등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200g 이상은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드라마나 영화 등 자주 접할 수 있는 치매는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치매. 꼭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지인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치매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환자와 가족들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개선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건망증, 잦은 두통, 유전, 노화 등 여러 요소로 걸릴 수 있는 치매. 초기 증상만 잘 발견하면 조기 치료 및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치매 종류에 따른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 포함되긴 하지만 유전되는 병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알츠하이머 유전 확률은 두 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90% 이상이 유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산발형 알츠하이머병이고 나머지 10%는 알츠하이머 유전 확률이 높은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산발형 알츠하이머병은 대개 65세 이후 발생하며 자손 중에 같은 병을 가질 위험이 약간 있습니다.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은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알츠하이머병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은 약 10에서 30% 정도이며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확률이 높아 정기적인 검사로 본인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언어 능력 저하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거, 저거라는 말을 종종 쓰거나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날짜 요일이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 늘 가던 길이 새롭거나 늘 하던 요리법 등을 찾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지며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 흥미가 떨어지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증상이 있습니다. 냄비나 주전자를 자주 태워 간단한 건망증 증상으로 착각할 수 있어 자주 발생하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혈액순환 질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잦은 음주나 나쁜 식습관 등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졸중이 발생하면 이른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 영양 공급이 중단돼 뇌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음식 섭취로 30대에서도 발생하는 치매로 젊은 치매 종류 중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발음이 어둔해지고 사례가 자주 걸리며 의욕적인 사람이 만사 귀찮아지고 잠만 자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피하고 성격이 크게 변화되거나 잦은 두통, 어지러움도 발생하는데요. 자주 안면마비, 손저림 등 신체 이상 감각이 발견되다 증상이 갑자기 시작돼 점차 나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킨슨성 치매입니다. 손떨림과 행동이 느려지는 파킨슨성 치매.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대개 병이 먼저 발병한 뒤 치매 증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경세포 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파킨슨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환각 증상이 발생합니다. 몸의 떨림, 경직 증상과 행동이 둔해지고 신체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불안한 자세와 수면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알코올은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로 일명 필름 끊김 현상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필름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치매 종류로 오랫동안 술을 마시면 뇌 손상이 일어나 뇌의 조직이 축소, 혈관 손상 등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치매 초기 증상으로는 대표적으로 기억력 저하, 날짜, 시간, 장소 혼동 등 감정 조절 전두엽 기능이 크게 떨어져 대부분 폭력적으로 급격한 성격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명의 증가로 현대 사회에서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 종류만 봐도 단순 노화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며 12분에 1명씩 새롭게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질병 중에서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힘든 병이 치매입니다.
빠른 치료가 이뤄진다면 예쁜 치매가 되지만 반대로 나쁜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행동을 실천하며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피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멀리하며 정서적인 삶,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면 치매에 대한 철저한 예방이 될 것입니다.